여러분, 혹시 살면서 저건 도대체 왜 존재하지?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모기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밤새 귓가에서 윙윙거리다가 잠까지 깨우는데 솔직히 인간 입장에서는 취업도 안 하고 야근도 안 하면서 존재감만 강한 생물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탈무드 아가다의 메시지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로 세상에 쓸모없는 피조물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창조주가 만든 세상의 모든 사물과 생명체가 저마다의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효율만 보고 가치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바라보면 지금은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존재도 전체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창세기 1장 31절에서 창조주가 만든 모든 것을 좋게 평가한 장면과도 연결됩니다. 오늘은 세페르 하가다에 담긴 기록을 따라가면서 고대인들이 자연과 세계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쓸모 있어 보이는 것만 중요하다는 습관적인 판단을 다시 생각해보게 될지 모릅니다. 바벨론 탈무드 안식 1편에 기록된 이 짧은 문장은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지금까지도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렌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길가의 작은 곤충이든 숲속의 미물이든 각자는 자신만의 자리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럼 차분하게 원문의 의미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탈무드 아가다의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랍비 유다가 스승인 랍비 라브의 이름으로 전한 가르침인데요. 내용은 아주 짧습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세상에 창조하신 모든 것 가운데 쓸모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정말 짧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문장들이 가끔은 두꺼운 책 한 권보다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짧은데 묵직한 겁니다. 이 문장 속의 거룩하신 분은 창조주를 의미하고 모든 것에는 거대한 산과 바다뿐 아니라 현미경으로 겨우 볼 수 있는 미생물,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곤충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쓸모없어 보인다고 해서 정말 쓸모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성급하게 평가합니다. 당장 도움이 되면 가치 있다고 하고 눈에 띄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죠. 마치 회사에서도 조용히 일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문장은 사물의 가치를 인간의 편의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종교적 선언을 넘어 자연 질서와 생태계의 완전성을 긍정하는 철학적 문장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문장이 실제로 어떤 논리로 전개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랍비 유다는 스승의 말을 인용하면서 거대한 창조 질서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과 사물이 저마다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상당히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기, 파리, 뱀 같은 생물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좋다보다 싫다가 먼저 떠오를 겁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은 감정이나 첫인상 대신 전체 질서의 관점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인간에게 불편해 보이는 생물도 질병 치료를 위한 약재로 활용될 수 있고 생태계 안에서는 먹이사슬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시 말해 무의미하게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그 쓰임새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란 이야기죠. 생각해보면 사람도 비슷합니다. 학창시절에는 조용해서 존재감이 없던 친구가 몇 년 뒤 동창회에서 가장 성공한 경우도 있잖아요. 세상은 생각보다 성급한 평가를 자주 비웃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인간 중심적인 시선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을 조금 더 넓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 사회의 배경을 함께 들여다보면 이 가르침이 왜 중요했는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일상과 신앙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함께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도 매우 의미 중심적이었습니다. 이 가르침 역시 인간의 제한된 판단으로 피조물의 가치를 함부로 결정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탈무드 안식 1편에서는 겉보기에는 해롭거나 불쾌해 보이는 생물들조차 약재로 사용되거나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례들이 소개됩니다. 그들은 이런 예시를 통해 창조 질서 안에서 불필요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한 뒤 심히 좋았다고 평가한 구절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쉽게 말하면 완벽하게 설계된 시스템에 의미 없는 부품이 있을 리 없다는 논리인 셈입니다. 우리가 전자제품 하나를 사도 설명서를 읽는데 온 우주를 만든 창조 질서라면 더 치밀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죠. 그래서 이 텍스트는 단순한 교훈을 넘어 당시 사람들이 자연과 우주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문화적 기록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존재 속에 담긴 고유한 의미를 발견하려 했던 고대 전통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대의 통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가치 판단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나 사물을 평가할 때 당장의 효율과 성과를 먼저 봅니다. 얼마나 돈이 되는지, 얼마나 눈에 띄는지, 얼마나 빨리 결과를 만드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그것이 가치의 전부일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사실 조직이나 공동체를 보면 가장 화려한 사람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늘 앞에 나서는 사람보다 묵묵하게 뒤를 받쳐주는 사람이 조직을 지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축구 경기에서도 골을 넣은 선수만 기억되지만 그 골을 만들기까지 패스한 사람들도 반드시 존재하죠.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별 의미 없다고 여겼던 경험이나 만남이 나중에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를 현재의 기준만으로 무가치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위치와 역할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틀리고 세상이 더 넓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생각은 유대 전통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양 철학과 현대과학에서도 비슷한 통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장자의 소유편에는 유명한 무용지용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쓸모없어 보이는 것에 쓸모라는 뜻입니다. 목수 입장에서는 굽고 옹이가 많아 건축자재로 사용할 수 없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잘리지 않기 때문에 오래 살아남고 결국 많은 사람에게 넓은 그늘을 제공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취업 면접에서는 탈락했는데 인생 면접에서는 합격한 셈입니다. 도덕경에서도 성인은 함부로 버리는 것이 없다고 말하며 세상에 버려질 물건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현대과학 역시 이런 관점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생태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에게 해롭게 보이는 작은 곤충이나 포식자도 생태계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정 종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면 예상치 못한 연쇄 반응이 발생해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존재 이유가 없어 보여도 실제로는 전체 질서를 떠받치는 숨은 기둥일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도 점점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양 문학 속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리어 왕에는 광대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얼핏 보면 중요하지 않은 인물처럼 보입니다. 권력이 중심인 궁정에서 광대는 재미를 제공하는 주변 인물 정도로 취급받기 쉽습니다. 오늘날 회사로 치면 회의 때 분위기만 띄우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리어 왕이 배신을 당하고 권력도 잃고 판단력마저 흔들린 채 폭풍우가 몰아치는 황야를 헤매게 되었을 때 끝까지 곁을 지키는 존재가 바로 광대입니다. 그는 계속 직언을 하며 왕이 자신의 잘못과 진실을 마주하도록 돕습니다. 가장 하찮아 보이던 인물이 결국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대는 단순한 조연이 아니라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인물이 됩니다. 이 점은 세상에 무가치하게 창조된 존재는 없다는 아가다의 통찰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중심에서 밀려난 존재가 오히려 전체 질서를 바로 세우고 중요한 목적을 완성하는 모습이 문학 속에서도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찮다고 생각하는 존재의 가치가 실제로는 가장 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교훈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까지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